예, 이번에는 우리가 미래의 항공 모빌리티로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첨단 항공 모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항공 모빌리티란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지역 항공 모빌리티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도시 및 교외 지역 내의 낮은 고도에서 승객 또는 화물을 운항하고 또 운송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비행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헬리콥터 같은 경우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 항공교통은 그 다른 점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문적인 항공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하고 또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친근한 교통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것이 바로 첨단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여기 나오는 1917년에 글렌 커티스의 오토플레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커티스의 항공기를 보면 여기 이제 자동차와 같은 그러한 동체가 있고 그리고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또 비행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비행체를 19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요. 이 비행체 같은 경우는 실제 비행까지는 못 갔지만 실제 활주하면서 하이점프하는 그러한 비행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1947년도에 콜베어 모델 118이라는 플라잉카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자동차고 윗부분은 비행기 이렇게 합쳐진 상태로 실제 비행까지 성공을 하였고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지금 현대에 우리가 꿈꾸는 첨단 항공 교통의 하나의 시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쉽게 자동차가 뜨고 내린다든지 혹은 비행체가 뜨고 내리려면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도심에서는 활주로를 그렇게 많이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것이 비행 여기 보이는 날개가 삼엽으로 되어 있는 이 비행체의 날개 위에 수직 이착륙 프로펠러를 좌우에 설치를 하여서 이렇게 비행하는 이러한 비행체를 1924년도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이름은 베를리너 넘버 5라는 항공기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이제 삼엽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수직 이착륙을 위한 이 프로펠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기는 실제로 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군용 목적으로 수직 이착륙 항공기도 필요했기에 여기에 보면 VZ2 틸트윙 에어크래프트 같은 항공기가 고정형으로도 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날개의 방향을 위쪽으로 바꿔서 틸팅을 하면서 수직 이착륙 항공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수직 이착륙을 하는 첨단 모빌리티 항공기의 역할로서 헬리콥터가 그동안 그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해왔습니다.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건물의 옥상이나 혹은 산악지형의 능선 같은 데 착륙할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조난자라든지 혹은 환자들을 실어날 수 있고 또 여객의 목적으로서도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이러한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그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항공적인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과는 상당히 먼 그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첨단 항공교통 혹은 그 에어택시라는 이런 말로 새로운 비행체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러한 비행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비행 체계를 우리가 바라고 또 그러한 비행체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에 들어서 우리가 왜 도심항공교통에 대해서 많은 꿈을 꾸고 기대감을 갖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그 요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혹은 중반부터 일상생활에는 우리가 드론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 드론은 쿼드로콥터 혹은 쿼드콥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쿼드라는 단어는 여기 보다시피 모터가 4개 그리고 프로펠러가 4개 달려 있어서 4개의 추진기관으로 이 비행체를 자유자재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쿼드콥터라고 부릅니다. 헬리콥터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음에 반해서 이 쿼드롭kop터 같은 경우는 4개의 추진기관만 있으면 우리가 제어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좀 더 생각을 넓혀서 이 작은 드론의 규모를 더 키우면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비행체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비행체들처럼 프로펠러를 4개가 아닌 8개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추진기관을 장착해서 사람이 비행하는 비행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작은 추진기관을 여러 개로 묶어서 사용하는 분산 추진, 그리고 그에 대한 제어, 그리고 배터리 중에 이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등의 등장, 또 탄소 강화 섬유를 이용해서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구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 이러한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첨단 항공교통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부터 우리가 상당히 많은 비행체들을 만들고 또 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오프너라는 항공기, 또 같은 해 같은 달에 비행을 했던 볼로콥터, 조비 에어크래프트, 그리고 나사에서 개발한 항공기, 또 코라 항공기, 또 중국의 이항과 같은 다양한 비행체들이 200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 그리고 2020년까지 계속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수직 이착륙 비행체들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멀티로터 항공기, 그리고 또 리프트 크루즈 타입 항공기, 그리고 틸트로터형 항공기가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로터형 항공기 같은 경우는 작은 프로펠러들을 복수 이상으로 장착하여서 수직 이착륙 그리고 전후 좌우 비행 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행체를 우리가 멀티로터형 항공기라고 하고요. 리프트 앤 크루즈 형태의 같은 경우는 비행체를 이륙시키는 로터와 그리고 비행체가 순항할 때 사용하는 로터를 분리를 하여서 이륙할 때는 이륙용 로터를 사용하고 또 순항할 때는 순항용 로터만을 사용하는 이러한 분리된 형태의 항공기를 우리가 리프트 앤 크루즈 형태의 항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틸트로터형 항공기 같은 경우는 장착되어 있는 추진기관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꿔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행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직이 착륙하는 비행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 원리를 알아보면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스크 로딩, 그리고 호버 이피션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행체가 있으면 그 비행체 무게를 프로펠러 회전 면적으로 나누어주면 디스크 로딩이 나옵니다.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의 무게 로드가 회전익에 가해지는지를 우리가 이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호버 이피션시 같은 경우는 단위 출력당 얼마만큼의 무게를 이 항공기가 들 수 있는가 혹은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개념입니다. 단위 출력당이라고 하면 더 쉬운 말로 하면 단위 마력당 얼마만큼 무게를 지탱하면서 제자리 비행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호버 이피션시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로딩하고 호버 이피션시하고의 관계를 보면 여기 보면 비행체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긴 날개만 4개가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은 인간 동력 헬리콥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행체를 보면 에어버스사의 시티버스인데요. 이 항공기도 프로펠러를 갖고 그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추력으로 수직 이착륙 비행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인간 동력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몸무게와 비행체의 무게를 다 합치면은 약 128kg 정도 되는데요.
이 128kg을 여기에 보이는 4개의 굉장히 큰 프로펠러의 회전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디스크 로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큰 면적 때문에 이 디스크 로딩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이 비행체 같은 경우는 무게가 거의 2.2톤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그 마력도 상당히 크고요. 이러한 비행체 같은 경우는 디스크 로딩이 큰 대신에 호버 이피션시가 상당히 낮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를 보면 디스크 로딩과 호버 이피션시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가로축이 디스크 로딩, 그리고 세로축이 호버 이피션시라고 할 때 왼쪽을 보면 헬리콥터가 있고 그 다음에 틸트 로터형 항공기, 그리고 틸트 윙, 그리고 리프트 팬, 그리고 수직 이착륙 전투기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특징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왼쪽에 있는 비행체 같은 경우는 디스크의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디스크의 면적이 작아져서 노즐이나 회전익 로터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후류를 발생시켜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갈수록 디스크의 면적이 커지니까 빠른 속도의 후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 로딩이 작아지는 왼쪽으로 갈수록 호버 이피션시는 높아지고 또 디스크 로딩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점점 커질수록 호버 이피션시가 낮아지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추진기관을 사용한다든지 또 어떤 크기의 로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비행체의 비행 효율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강건한 조종성을 갖기도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많은 다양한 형태로의 첨단 항공교통 비행체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주어진 요구도를 만족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개발을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개발 과정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리콥터의 종류, 그리고 헬리콥터의 구성품, 그리고 헬리콥터의 비행 원리, 그리고 조종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미래에 우리가 많이 접할 첨단 항공교통의 정의, 그리고 역사, 그리고 비행체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